국도 212번은 언제나 지나가는 길일 뿐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 서두르는 트럭들, 시끄러운 오토바이들, 그리고 짙게 선팅된 승용차들이 주변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도로변에는 먼지와 마른 풀, 그리고 바램벽에 그려진 광고판 한두 개만이 있을 뿐이었다. 두 작은 마을 사이에 있는 이 잊혀진 구간에서 누구도 연민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곳, 갓길 없는 커브길에서 특이한 것이 나타났다. 나이에 비해 너무 말랐고 갓길의 돌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하얀 망아지였다. 먼지와 파리들로 뒤덮인 채 동물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떨고 있었다. 뒷다리 중 하나는 분명히 다쳤는지 끌리고 있었다. 몸은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눈빛은 공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아지는 계속 걸으려 했다. 주인도, 안장도, 목적지도 없이 차들은 피해갔다. 어떤 차들은 경적을 울렸고 다른 차들은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그 망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낡은 작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것은 무광 페인트에 손잡이가 느슨한 작은 자동차였다. 엔진은 공회전 상태에서 기침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낡은 모자를 쓰고 바렌 체크문의 셔츠를 입은 시간과 괭이에 의해 손이 거칠어진 노인이 나왔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그를 정할아버지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가 마을 중앙에서 채소를 팔았기 때문에 텃밭 할아버지라고만 불렀다. 그는 빌린 땅의 뒤편에 있는 나무 오두막에 살면서 자신이 기르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정 할아버지는 천천히 망아지에게 다가갔다. 말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단지 손을 내밀고 기다렸다. 망아지는 도망가는 대신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 준 것처럼. 자원도 없고 전문적인 훈련도 없는 노인은 할 수 있는 한 즉석에서 대처했다. 그는 트렁크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동물의 등을 덮었다. 물병을 열어 절반을 망아지의 입 주변에 부었다. 무릎에 사용하던 탄력 붕대를 꺼내 다친 다리 주변에 감아 임시 지지대를 만들었다. 첫 번째 반전은 그가 망아지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났다. 그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발견한 나무 조각들로 임시 경사로를 만들고 차 뒷좌석 위에 담요를 펼친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동물을 설득해 올라가게 했다. 거의 2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성공했다. 두 번째 반전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왔다. 몇몇 이웃들은 비웃었다. 이제 마당에서 말을 키울 거냐? 라고 그들은 말했다. 다른 이들은 경고했다. 그 짐승은 죽어서 재앙을 가져올 거야. 하지만 그는 무시했다. 그는 땅의 뒤편을 청소하고 낡은 기와 조각들로 임시 쉼터를 만들었으며 직접 망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부드럽게 만든 사료와 귀리로 만든 죽으로 망아지를 먹이고 따뜻한 물과 허브차로 상처를 씻어냈으며 매일 아침 망아지에게 말했다. 넌 여기까지 왔어. 그건 우연이 아니야. 이어지는 날들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났다. 망아지를 매일 돌보는 것을 지켜보던 이웃집 아이가 정 할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한 여성이 이야기에 감동받아 연고와 비타민을 기부했다. 이 사례에 대해 알게 된 한 수의학과 학생이 주말마다 동물을 검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지역 초등학교는 말을 위해 도로에 멈춘 사람에 대한 공동장문을 썼다. 조용히 활동하던 지역 NGO가 건초와 질 좋은 사료를 가져왔고 회복 과정을 함께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반전은 예상치 못했다. 망아지는 체중이 늘기 시작했고 더 균형 있게 걸었으며 접촉에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이름도 생겼다. 바람이. 몇 주 만에 여전히 다리를 절긴 했지만 더 단단하게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네 번째 반전은 이 사례에 대해 들은 지역 의원이 정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그는 망아지를 더 큰 농장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인은 거절했다. 그는 말했다. 여기서 그는 다친 채로 왔어. 여기서 그는 나았어. 여기서 그는 머물 거야. 이어지는 5가지 반전들은 이야기의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 마을에 다친 동물들의 마당 프로젝트가 정 할아버지의 마당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더 강해진 망아지는 회복의 상징으로서 프로젝트 팀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오두막을 개조할 지원을 받았고 그곳은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에게서 영감을 받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그룹이 치이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정 할아버지와 바람이의 이야기는 동물 돌봄과 세대 간 유대에 관한 작은 다큐멘터리가 되어 농촌 행사에서 상영되었다. 이야기의 절정은 몇 달 후, 이제 청소년기의 말이 된 망아지가 농업 박람회에서 영예를 안았을 때 일어난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것은 낡은 모자를 쓰고 느릿느릿 걷는 노인이었고 그는 바람이를 줄로 끌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단순하다. 정 할아버지가 오두막의 베란다에 앉아 말과 말은 빵 조각을 나누며 조용히 말한다. 우리가 가진 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주기로 선택한 시간이 구원하는 거지. 바람이가 정 할아버지의 작은 마당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주변 이웃들의 의심과 냉소가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매일 아침 마을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정 할아버지의 오두막 근처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바람이에게 당근과 사과 조각을 가져왔고 정 할아버지가 말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구경했다. 할아버지, 바람이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작은 소녀가 물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고 정 할아버지의 가장 열성적인 도움이었다. 정 할아버지는 비두로 바람이의 갈기를 부드럽게 빗으며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는 더 강해지고 있어. 봐, 이제 눈의 생기가 돌아왔지. 미나는 조심스럽게 바람이의 목을 쓰다듬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공포에 질려있던 말은 이제 아이들의 존재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미나의 아버지인 김 씨는 처음에는 딸이 미친 노인과 죽어가는 말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전에 잠시 차를 세웠다. 정 할아버지, 이 말이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가 창문을 통해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 누가 알겠소?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 뿐이요.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대답에 김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다. 미나는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웃었다. 내일 더 많은 당근을 가져올게요. 오후에 정 할아버지는 마을 시장에 그의 작은 채소 가판대를 열었다. 그의 오이와 상추는 항상 신선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판대 앞에 멈춰 섰다. 그래서 진짜로 죽어가는 말을 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중년 여성이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손님에게 봉지에 토마토를 담으며 대답했다. 바람이는 죽어가고 있지 않소.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요. 그의 조용한 확신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른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몇 안 되는 대학 졸업자 중 하나였고 지역 학교에서 가르쳤다. 제 조카가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한 번 봐도 될까요? 프로젝트 과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 할아버지의 눈이 밝아졌다. 물론이지요. 언제든지 오시오. 그날 저녁, 그 교사와 그녀의 조카인 준호가 정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준호는 수의학과 3학년 학생이었고 전문적인 눈으로 바람이를 살펴보았다. 뒷다리의 염증이 심각해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준호가 진단했다. 항생제와 진통제,
그리고 정기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것들을 살 돈이 없소. 준호의 이모인 교사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구하기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주말마다 와서 치료를 도울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정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혼자서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람이를 위해 그 도움을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 날,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교사는 바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우리가 모금을 해서 바람이를 도울 거예요. 교사가 설명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이들의 손이 빠르게 올라갔다. 우리 집에 오래된 담요가 있어요. 저는 아빠의 약초 정원에서 약초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말을 위한 특별한 차를 만들 줄 알아요. 며칠 내에 정 할아버지의 오두막은 방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와서 다양한 물품들을 가져왔다. 미나의 아버지인 김 씨조차 낡은 헛간 문을 수리하기 위해 목공 도구를 가져왔다. 잘 지어진 헛간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이 오래된 것은 곧 무너질 거예요. 준호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에 왔다. 그는 바람이의 다리를 세심하게 검사하고 적절한 운동을 시키고 교수님에게서 받은 약을 투여했다.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가 정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말은 의지가 강해요. 마을의 젊은이들 중 일부는 정 할아버지의 텃밭을 확장하는 것을 도왔다. 더 많은 채소를 기를 수 있으면 바람이를 위한 돈을 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제안했다. 정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심는 방법을 가르쳤고 곧 그의 작은 텃밭은 활기찬 공동체 정원이 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 할아버지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평생 조용하게 혼자 살아온 그는 이제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오랜 지혜와 단순한 삶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다. 정 할아버지,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람이를 구했어요? 어느 날 한 10대가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위험이라고. 아니, 그건 선택이었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생명체를 보고 그냥 지나칠 때 너는 2번 죽는 거야. 한 번은 그들을 버릴 때, 또 한 번은 내 자신의 일부를 버릴 때. 이 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곧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바람이와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기자가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웃었다. 나는 그저 한 마리 말을 도왔을 뿐이요. 이 마을이 변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들 스스로가 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요. 신문 기사가 나온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지역 동물 보호 단체의 대표가 정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쉼터를 찾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정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머뭇거렸다. 그는 단지 바람이를 돕고 싶었을 뿐,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바람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그는 결심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 할아버지의 작은 땅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곳에는 튼튼한 헛간과 넓은 울타리가 있었고, 다친 동물들의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바람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2마리의 버려진 개, 1마리의 다친 염소, 그리고 날개가 부러진 독수리가 그곳에서 함께 회복하고 있었다.
정 할아버지는 여전히 간단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의 일상은 목적으로 가득 찼다. 미나와 다른 아이들은 방과 후에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고 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정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바람이에게 속삭였다. 네가 내 삶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나 봐. 바람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지역 의원이 직접 정 할아버지의 쉼터를 방문했던 것이다. 의원 박 씨가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을 때 정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에 바람이가 귀를 쫑긋 세웠다. 이제 몸이 훨씬 건강해진 바람이는 정 할아버지가 누구와 만나는지 항상 주시했다. 정 선생님이십니까?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물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 할아버지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입니다마. 선생님은 아니고 그냥 정영호입니다.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죠. 다친 동물들의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의원의 손을 잡았다. 그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었고 특히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가 제안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작은 오두막 앞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미나의 어머니가 며칠 전에 가져다준 보리차를 정 할아버지가 따랐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의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공간을 만드셨다니 정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었죠. 의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마을들이 점점 활기를 잃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쉼터는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이제 바람이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놀랍게도 의원의 비서가 바람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말은 거부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동물들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정 할아버지가 말했다.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에도 말이 한 마리 있었죠. 의원은 목을 가다듬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쉼터를 확장해 공식적인 동물 재활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군에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넓은 부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센터라고요. 의원은 열정적으로 계속했다. 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센터요. 수의사가 상주하고 다양한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곳의 명예이사가 되실 수 있고 바람이는 우리 센터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려한 건물 디자인과 예산 계획이 담긴 문서였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영호 동물복지센터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의원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정 할아버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것은 분명 인상적인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바람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의원은 잠시 망설였다. 네. 새 센터가 지어지는 동안은요. 그러나 그건 더 넓고 좋은 공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강 근처에 있는 군유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를 바라보았다. 말은 이제 비서의 손에서 머리를 쓰다듬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요? 그가 다시 물었다. 네. 물론 그들도 모두 새 센터로 이전될 겁니다.
의원이 대답했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을 돌볼 거예요. 정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지금 그와 함께 있는 동물들을 바라보았다. 다친 독수리는 이제 특별히 만든 둥지에서 날개를 회복하고 있었고, 두 마리의 개는 이미 마을 아이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그는 염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다. 항상 장난기 많은 염소는 의원의 차 밑에서 무언가를 호기심 있게 탐색하고 있었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 할아버지가 마침내 물었다. 물론입니다. 의원이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확정해야 해서요. 의원과 비서가 떠난 후 정 할아버지는 오두막 앞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이 맞는 말을 하는 걸까? 그가 말에게 물었다. 더 큰 공간, 더 많은 자원. 그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겠지. 그날 저녁, 준호가 정기검진을 위해 방문했다. 정 할아버지는 그에게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제대로 된 시설이 있다면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이곳은 특별해. 그가 말했다. 이곳은 공동체가 함께 만든 곳이야. 큰 정부 프로젝트가 되면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까?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더 많은 자원으로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면? 다음 날, 뉴스가 마을에 퍼졌다. 의원의 방문과 제안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더 큰 센터라면 일자리도 생길 거야. 어떤 이들은 흥분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의 작은 쉼터가 아니게 될 거야. 다른 이들은 우려했다. 미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방과 후 정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바람이가 떠나야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단다. 하지만 걱정 마.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바람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거야. 그날 밤, 정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앉았다. 바람이는 그를 따라 나와 옆에 누웠다. 처음 널 만났을 때, 난 그저 한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말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지 봐. 다음 날 아침, 정 할아버지는 결심한 듯 보였다. 그는 마을 회관에 공지를 붙였다. 오늘 저녁 7시, 다친 동물들의 쉼터의 미래에 대한 마을 회의가 열립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노인들, 농부들,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평소에는 마을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다. 정 할아버지는 의원의 제안을 설명했다. 더 큰 센터를 짓는 것은 분명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고 더 나은 시설을 갖출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이 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마을이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가 일어섰다. 처음에 저는 이 쉼터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 여기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제 딸은 이곳에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가 이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일어나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논쟁은 열정적이었지만 항상 존중을 유지했다. 마침내 미나가 일어났다. 어린 소녀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다.
저는 바람이가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바람이는 여기서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으니까요. 더 큰 센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안 될까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때 준호가 일어섰다. 리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직접 센터를 확장하면 어떨까요? 의원의 지원은 받되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거죠.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뒤편에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어요. 학교 이사회에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도 동의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건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술자들이니까요. 논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정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원에게 우리의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원을 받아들이되 쉼터는 우리 마을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확장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가 있는 쉼터로 돌아갔다. 말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듯이 그를 맞이했다. 걱정 마, 정 할아버지가 바람이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시작한 이 여정, 우리가 함께 계속해 나갈 거야. 의원에게 전화를 걸기 전 정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낡은 휴대전화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번호를 누르자 몇 초 후 의원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박 의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호입니다. 박 의원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의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 선생님, 결정하셨습니까? 정 할아버지는 목을 가다듬었다. 네, 의원님. 하지만 저희 마을에서 대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센터는 이곳에 남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직접 확장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 할아버지는 거절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외로 의원의 목소리는 흥미롭게 들렸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사실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는 요즘 정부가 장려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마을 회의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두 번째 회의가 준비되었다. 이번에는 의원과 그의 팀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했다. 준호는 수의학과 친구들과 함께 동물복지시설 설계를 준비했고 김 씨와 다른 기술자들은 건설 계획을 세웠다. 미나와 학교 친구들은 아이들의 시각에서 본 센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회의 전날 밤, 정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있었다. 바람이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는 낯선 차 한 대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평소라면 경계했겠지만 요즘은 방문객이 많아져서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도시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정영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입니다. 정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성은 명함을 건넸다. 김소라입니다.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PD예요. 현대 사회의 작은 영웅들이라는 시리즈를 제작 중인데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한 마리 말을 구했을 뿐이라고요. 소라가 웃으며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 선생님. 작은 친절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요. 정 할아버지는 머뭇거렸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소라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열정이 그를 설득했다. 내일 마을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센터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마을 회관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다. 의원과 그의 팀,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제 방송국 팀까지 모두 모였다. 소라는 조용히 뒤에서 촬영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회의는 준호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동물복지센터의 확장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쉼터를 기반으로 하되 학교 뒤편 부지를 추가로 활용해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수의학적 치료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김 씨와 다른 기술자들이 그 다음 발표를 이어받았다. 우리는 지역자재를 활용하고 주말마다 공동 작업을 통해 건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미 자원봉사를 약속했습니다. 교사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동물 보호소가 아닌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동물 복지와 생태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죠. 마지막으로 미나가 친구들과 함께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상상력 속에서 센터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의원은 모든 발표를 주에 깊게 들었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인상적인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제가 구상한 대규모 센터 계획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열정과 공동체 의식을 보니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저는 정부 지원금을 이 계획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민간 기업들의 후원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의원을 바라보았다. 이 센터가 우리 지역 모델이 되어 다른 마을들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정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은 기쁨입니다. 의원의 동의로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채 집으로 돌아갔다. 소라는 정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했네요. 이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군요. 그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마을은 분주해졌다.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소문을 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왔다. 주말이 되자 학교 뒤편 부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 씨와 그의 동료들은 기초 공사를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재를 나르거나 음식을 준비했다. 정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바람이, 보인,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는지 그가 말에게 속삭였다. 바람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의 카메라는 이 모든 과정을 담았다. 그녀는 정 할아버지의 일상, 바람이와의 관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변화를 세심하게 기록했다. 할아버지, 처음 바람이를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소라가 인터뷰 중에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지나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그날 저는 멈추기로 했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첫 주말 후 이미 기초 공사가 완성되었고 두 번째 주말에는 벽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수의학적 시설 설계를 세밀하게 다듬었고 지역 기업들은 의원의 소개로 필요한 장비를 기부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센터의 주요 건물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기능적인 건물이었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지어진 것이었다. 정 할아버지의 오두막과 원래의 쉼터는 그대로 보존되었고 새 건물은 그 옆에 조화롭게 자리 잡았다. 센터가 거의 완성되어갈 무렵 소라의 다큐멘터리 첫 회가 방영되었다. 길 위의 기적, 한 노인과 말이 바꾼 마을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즉시 화제가 되었다. 시청자들은 정 할아버지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와 마을 공동체의 협력에 감동받았다. 방송 다음 날, 정 할아버지의 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바람이를 보고 싶어 했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정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했지만 바람이는 의외로 방문객들을 즐기는 듯했다. 특히 아이들이 다가올 때면 더욱 친근하게 반응했다. 이 말이 정말 죽어가고 있었나요? 한 어린 방문객이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바람이는 길을 잃었을 뿐이야. 우리 모두처럼 말이지? 때로는 누군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센터의 공식 개관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의원은 이 행사를 크게 만들고 싶어 했고, 심지어 도지사까지 초대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간소한 행사를 원했다. 우리는 주목받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원에게 말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생명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죠. 의원은 이해했고, 개관식은 마을 주민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소규모 행사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개관식 전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비였지만 밤사이 점점 강해졌다. 정 할아버지는 걱정되어 밤중에 일어나 센터를 확인하러 갔다. 다행히 새 건물은 안전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근처 개울이 불어나 물이 넘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물길은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 할아버지는 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와 장화와 비옷을 찾았다. 바람이는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내며 마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다. 진정해. 바람아, 정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선생, 개울이 불어나고 있어요. 마을 쪽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즉시 심각성을 인식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게요. 반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폭우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김 씨와 다른 남성들은 삽과 모래주머니를 가져왔고 준호와 그의 친구들도 합류했다. 물은 이미 낮은 지대에 있는 몇몇 집 근처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모래주머니를 이쪽에 쌓아야 해요. 김 씨가 지시했다. 물길을 돌려야 합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비에 흠뻑 젖은 채 필사적으로 일했다. 정 할아버지도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래주머니를 나르며 돕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바람이가 마구간에서 뛰쳐나와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바람아, 안 돼. 여기는 위험해. 그가 소리쳤지만 말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놀랍게도 바람이는 그들을 지나 계속 달렸고 마을의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집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미나의 집이었다. 바람이는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내며 집 주변을 배회했다. 저게 무슨 뜻이지? 김 씨가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순간 깨달았다. 미나. 그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늘 아내가 친정에 갔어요. 미나는 집에 혼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즉시 미나의 집으로 달려갔다. 물은 이미 현관문까지 차올라 있었고 전기는 끊긴 상태였다.
미나야, 김씨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잠시 후 작은 창문에서 미나의 겁에 질린 얼굴이 보였다. 아빠. 무서워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씨는 물에 뛰어들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다. 너무 위험해요. 준호가 그를 말렸다. 로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차에서 로프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미나에게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때 정 할아버지가 바람이에게 다가갔다. 바람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는 마치 말과 대화하듯 물었다. 그리고는 로프를 바람이의 목에 느슨하게 묶었다. 미나에게 가야 해. 알겠니? 놀랍게도 바람이는 마치 이해한 것처럼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말은 강한 다리로 물살을 헤치며 미나의 집을 향해 나아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바람이가 집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정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미나야, 창문을 통해 로프를 잡아.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더 크게 열고 로프의 끝을 잡았다. 이제 로프를 단단히 잡고 창문을 통해 나와. 김씨가 지시했다. 우리가 너를 끌어당길게. 작은 소녀는 용기를 내어 창문 틀에 올라섰다. 그녀는 로프를 꽉 잡고 물 위로 뛰어들었다. 바람이는 즉시 안정적으로 서서 미나가 그의 등에 올라탈 수 있도록 했다. 잘했어, 바람아. 이제 돌아와. 정 할아버지가 외쳤다. 바람이는 조심스럽게 돌아서서 물살을 거슬러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 미나가 그의 등에 꼭 매달려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안전한 땅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가. 이제 안전해. 그는 바람이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비는 계속 내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결연한 의지로 모래주머니를 쌓고 물길을 돌리는 작업을 계속했다. 바람이의 용기 있는 행동은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물은 여전히 높았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았다. 마을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았다. 모두가 지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다.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를 마구간으로 데려가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다. 오늘 내가 영웅이었어, 바람아. 그가 말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며 속삭였다. 다음 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몇몇 집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일부도 물에 잠겼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바람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보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바람이 덕분에 우리 딸이 무사해요. 김씨가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어제 밤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소라와 그녀의 촬영팀은 아침 일찍 도착해 홍수 피해와 바람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했다. 이건 다큐멘터리에 꼭 포함시켜야 할 장면이에요. 소라가 흥분해서 말했다. 바람이가 구한 것은 한 아이의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마을의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도 곧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피해 상황을 살피고 즉각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개관식은 연기해야겠네요. 그가 정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니까요. 다음 며칠 동안 마을은 복구 작업에 집중했다. 침수된 집들을 청소하고 도로를 복구하고 서로를 도왔다. 동물센터는 일시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다행히 홍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정 할아버지와 바람이는 계속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다.
바람이는 특히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은 바람이의 옆에 앉아 그의 부드러운 갈기를 쓰다듬으며 안정을 찾았다. 일주일 후, 마을은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다. 의원은 연기되었던 개관식을 다시 계획했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원했다. 이제 이 센터는 단순한 동물 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의원이 말했다. 이곳은 우리 지역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어요. 바람이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져야 합니다. 소라의 다큐멘터리 두 번째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을 때 시청률은 이전보다 2배나 높았다. 홍수와 구조 장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방송국에는 후원금과 지원 제안이 쏟아졌다. 정 할아버지, 기금이 모였어요. 소라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왔어요. 이 돈으로 센터를 더 확장하고 홍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정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다. 바람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동물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돌보는 법, 공동체로 함께 사는 법이었습니다. 개관식 전날,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센터 근처의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우리 삶이 많이 바뀔 거야. 그가 말에게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더 많은 동물들이 도움을 받을 거야. 그게 좋은 일이지. 바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할 거야. 이렇게 조용히 석양을 보는 시간 말이야.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넌 내 삶을 바꿨어. 바람아. 그리고 이 마을의 삶도 그날 밤, 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꿈에는 오래전에 떠난 아내가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영호 씨, 당신은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의 눈물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개관식의 날이었다. 정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바람이를 돌보았다. 그는 말의 갈기를 특별히 빗어주고 반짝이는 새 끈을 목에 둘렀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그가 말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도로는 깨끗이 청소되었고 집들은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었다. 센터 입구에는 바람이와 정 할아버지의 다친 동물들의 쉼터라는 새 간판이 걸렸다. 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집을 부렸다. 이곳은 할아버지와 바람이가 함께 만든 곳이에요. 두 분의 이름이 모두 있어야 해요. 오전 10시, 의원과 도지사, 그리고 수많은 방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소라와 그녀의 팀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미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특별히 준비한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정 할아버지와 바람이가 있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고 강한 말이 된 바람이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당당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의원이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물의 개관이 아닌 한 공동체의 정신을 기념합니다. 이 센터는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되었고 한 마을의 협력으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언덕에 울려 퍼졌다.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 옆에 서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개관식 리본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들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개관식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바람이와 정 할아버지에 닫힌 동물들의 쉼터는 이제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닌 전국적으로 알려진 장소가 되었다. 매주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몰려왔고 학교 단체 견학도 늘어났다. 정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에 아직도 적응 중이었지만 바람이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유명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관심을 받아들였다.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 미나가 말했다. 그녀는 이제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청소년 도우미 그룹의 리더가 되었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바람이를 보러 와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온대요. 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란다. 그가 대답했다. 희망,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센터는 이제 다양한 동물들로 가득 찼다. 다친 야생 동물들, 버려진 애완동물들, 그리고 학대받은 농장 동물들까지. 준호는 수의학 대학을 졸업하고 공식적으로 센터의 수의사가 되었다. 그와 몇몇 친구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동물들을 돌보았다. 오늘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준호가 정 할아버지에게 알렸다.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된 여우예요. 다리가 부러졌지만 회복될 거예요.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도 바람이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군. 소라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시즌 3로 접어들었다. 첫 시즌이 바람이와 정 할아버지의 만남을, 두 번째 시즌이 센터의 설립과 홍수 사건을 다뤘다면 세 번째 시즌은 센터가 다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할아버지,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어요. 소라가 어느 날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 다큐멘터리가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어요. 바람이의 여정이 사회변화 부문 후보에 올랐답니다. 정 할아버지는 놀랐다. 영화제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소라는 웃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바람이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센터의 성공 모델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복제되기 시작했다. 의원의 도움으로 인근 새마을에서도 비슷한 동물 복지센터가 설립 중이었다. 그리고 각 센터마다 정 할아버지와 바람이가 방문의 조언을 제공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진정한 셀럽이 되셨네요. 김 씨가 농담했다. 그는 이제 센터의 건물 관리 책임자가 되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시고 정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었다. 난 그저 내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야. 사람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건 기쁜 일이지. 어느 봄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센터를 찾아왔다. 그것은 교육부 장관이었다. 그녀는 센터를 둘러본 후 정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정말 인상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장관이 말했다. 우리는 이런 경험 기반 학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요. 정 할아버지는 흥미롭게 들었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책에서보다 직접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우니까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국의 학교에서 센터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바람이 프로젝트라고 부를까 합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정 할아버지는 감동했다. 물론입니다. 바람이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와 함께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래로 펼쳐진 센터와 마을의 전경을 볼 수 있었다. 과거의 작은 오두막과 임시헛간은 이제 넓은 복합시설이 되었고 방문객 센터, 교육공간,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을 위한 특별 구역들이 있었다. 생각해봐. 바람아, 정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차를 세웠기 때문에 시작되었어.
그날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런 가능성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었다. 바람이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부드럽게 머리를 숙였다. 정 할아버지는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너야. 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지. 다음 날, 특별한 행사가 센터에서 열렸다. 바람이의 날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바람이가 구조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마을의 공식 기념일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림 대회에 참가했고 어른들은 동물 복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람이 달리기였는데 이는 정 할아버지가 바람이를 발견한 도로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를 달리는 자선 마라톤이었다. 정말 놀라워요. 소라가 정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센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지요. 우리는 그저 그 행동을 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해 가을, 정 할아버지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국제동물복지단체에서 그에게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전 세계의 동물복지 활동가들이 참석할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가셔야 해요. 미나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정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난 그런 화려한 행사에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바람이를 두고 갈 수는 없어. 미나는 웃었다. 바람이도 함께 가면 돼요. 그가 진짜 스타인 거려. 의영과 소라의 도움으로 특별 허가가 내려졌다. 바람이는 서울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정 할아버지와 바람이는 처음으로 함께 도시로 여행을 떠났다. 준호, 미나, 김씨, 그리고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갔다. 시상식 날, 정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얼굴은 주름졌지만 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다. 바람이도 특별히 손질되어 목에는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다. 무대에 오르라는 호명을 받았을 때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 할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그 외로운 도로로 돌아갔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한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생명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을,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더 많은 생명들을 그는 바람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가진 것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로 선택한 시간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람이는 마치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청중들은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후 정 할아버지와 바람이는 한강변을 거닐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제 내가 진짜 유명인사가 되었구나. 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 다음 날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센터에는 또 다른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가 없는 동안 새로운 동물이 도착했던 것이다. 그것은 어린 암말이었고 바람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 도로에서 발견되었어요. 준호가 설명했다. 아마도 같은 곳에서 온 것 같아요. 혹시 친척일지도 모르겠네요. 정 할아버지는 놀라워했다. 이름은 지었나요? 미나가 웃었다. 네,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바람이 다음으로 온 희망이요.
바람이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말에게 다가갔다. 두 말은 서로의 냄새를 맡고 부드럽게 머리를 맞대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 헤어졌던 가족의 재회 같았다. 봐요. 할아버지, 미나가 말했다. 이제 바람이도 가족이 생겼어요. 정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구나. 1년 후, 센터는 더욱 성장했다. 바람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유사한 센터들이 전국 각지에 생겨나고 있었다. 정 할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바람이와 함께 센터를 돌아보았다. 바람이와 희망이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함께 센터 주변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봄, 희망이는 새 생명을 잉태했다. 바람이가 아빠가 되는군요. 준호가 검사 후 알려주었다. 건강한 새끼말이 태어날 거예요. 정 할아버지는 감격했다. 삶의 순환이 계속되는구나, 다크가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지. 소라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마지막 시즌을 맞이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어요. 그녀가 정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바람이의 영향력은 계속될 거예요. 마지막 에피소드 촬영날, 정 할아버지와 바람이는 처음 만났던 그 도로로 돌아갔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한 노인의 친절과 한 말의 의지가 만나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키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정 할아버지는 바람이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니? 그가 물었다. 바람이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지혜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카메라가 그들을 담는 동안 정 할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전했다. 우리 모두